가끔은 할 말을 못해서 끙끙거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엄청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에 반면에 가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나 교란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냉정함을 유지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모든 해결책의 근원은 선조들의 지혜에 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2500년 전 노자의 문구가 지금도 돌고 도는 것 보니 역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고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례한 사람에 대한 처세술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책에서는 50대의 인생관, 멈추는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 혹시 인생에 지금 현타가 왔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에서 배운 진짜 강한 사람 특징 3가지, 그리고 어떻게 나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호호! 첫 번째,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의 도발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경지에 이른 사람은 제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힘을 함부로 뽐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책에서 간단한 우화가 나오는데요. 왕이 닭이 이제 싸울 수 있겠냐라고 물으니 기성자가 아직 안 된다, 교만하다 라고 해서 10일 뒤에 왕이 또다시 기성자에게 이제 싸울 수 있겠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성자는 아직 아니다, 교만함은 줄었지만 너무 조급해서 진중함이 없다고 합니다. 또 열흘이 지나서 왕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성자가 눈초리가 아직 너무 공격적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기성자에게 물으니 닭이 소리를 질러대도 도전해도 움직이지 않아 싸움 닭으로 최고의 덕이 갖춰졌고 어떤 닭도 감히 덤비지 않고 도망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오히려 초연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직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미안하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냉철하게 거절하고 흔들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내 자신이 나약하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태산처럼 장중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질을 가져야 한다. 어쩌면 상대는 의도적으로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일부러 이를 버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계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거기에 맞설 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럴 때 그냥 상대가 왜 그럴까 하면서 헛말이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보다 잠깐 뒤로 물러서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입니다. 막상 그 상황이 되어 푹 빠져 있으면 상황이 잘 안 보여요. 현명하게 대처해서 넘어가려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일기 쓰듯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의 행동도 적어보고 왜 상대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유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별 이유가 딱히 없다면 굳이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하며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역시도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훈련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나의 생각에만 근거하여 너무 많은 말을 주절주절 하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을 갖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보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더 현명하다는 사실. 책에서는 언어의 힘은 채찍보다 강하다.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무모한 인간의 욕망을 좌절시키고자 신이 동원한 수단은 채찍이 아니라 언어의 교란이다. 말은 무척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말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끔 말하다 보면 휘황찬란하게 꾸미려고 요점이 흐려지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더더기를 싹 빼고 진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요점을 진정성 있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굳이 꺼내지 않고 차라리 마음속에 담아놓는 게 낫다고 합니다. 진정성 있게 요점만 말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화려한 언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말하는 사람의 신뢰, 진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무의식 속에 항상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내지는 나한테 떨어지는 건 뭐지? 상대에 대한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키인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상대를 위한답시고 주절주절 정보만 나열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헤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심을 다해 정확하게 전달을 한다면 그 어떤 힘보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덕경 30장에는 목적을 이룬 다음 그만둘 줄 알고 감히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 목적을 이뤘으니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목적을 이루지만 부득이하게 하고 목적을 이룬 후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산고개와 같아서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녀더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언제든 다칠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우주에 나라는 존재는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달려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걸음을 멈추고 분명 언젠가는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의 삶에 대한 채찍질이 아니라 나 자신을 격려하고 담담하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아직 1밖에 채워지지 않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지만 이 숫자가 8이 되고 9가 되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욕심을 비움으로써 더 지혜로운 처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꼭 기억하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면이 간단한 사람은 냉정함을 잃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책 읽고 조용히 경청하기, 그리고 겸손함 잊지 말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리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